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는 국가가 플레이어입니다. 자국 기업들한테 잘해라 화이팅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가자 지구에서 전쟁에서도요. AI가 진짜 와 정말 자, 두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또 찢었어요. 뭐 이런 네. 경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월간 아시님의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 틀렸냐면 제가 서프라이즈 나올 겁니다라는 건 맞췄죠. 이거는 뭐 저 아니라도 네. 길가는 아마 뭐 여의도 길가는 아주머니도 잘 나오겠지 뭐. 실적 잘 나오겠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틀린 건 이거예요. 지난 분기 성장률을 못 이길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거는 성장은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혁명이니까 그죠? 이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하고 연동성이 되게 강한데 성장률을 지난 분기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진짜 그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262%면 소폭 하락했죠. 네, 그래서 3%포인트 성장률입니다. 네. 성장률이 3%포인트 하락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데이터 센터잖아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뭐 게이밍이니 뭐 모바일이니 뭐 모빌리티니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지난 분기 성장률이 409%였어요. 와 그러면 상식적으로 409%를 어떻게 이겨요? 라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4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0% 육박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는 회사가 거의 뭐 79%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고요. EPS는 뭐 이제 5 후반대만 5달러 후반대만 나오도 대박이라 그랬는데 6달러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는 더 이상 입을 이제 우려론자와 비관론자들의 입을 이제 싹 그입 다물라. 그입 다물라. 이 실적을 보고 무슨 소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님도 분명히 서프라이즈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폭 자체가 그 전보다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폭입니다. 이게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근데 그것조차도 뛰어넘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실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이거는 이게 물 팔면 이 정도 나오나 싶은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고요. 더 확대됐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블랙웰인가 뭔가 그거 되게 잘 나왔다는데 그 가격도 싸고 그래서 기존 칩을 안 살 것 같은데 그런 우려도 씻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이제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급 부정이 병목이 이제 풀리면서 근데 필드에서는 전혀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한 거고. 네네, 맞습니다. AI 칩 우리 거 칩 가져가는 애들이 보니까 막 그렇게 세더라고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져가고 어디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소버린에서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자 여기도 아직 다 안 찼어요. 다 안 찼고 이 다 차면 이제 일반 기업용 서버들, 그죠? 뭐 델 같은 업체들 이제 기업용 서버들 이제 가야 되고, 요게 다 차면 그 밑에 이제 서버링. 각국 국가별로 이제 AI 해야 되잖아요. AI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는 국가가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다. 그냥 자국 기업들한테 잘해라 화이팅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가자 지구에서 전쟁에서도요. AI가 진짜 와 정말 이제 군사 어떤 교본을 다 바꾸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막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책에서 그 AI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이러다가 로봇끼리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해쳐도 되는 로봇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막 윤리적인 문제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원래 살인 드론, 자폭 드론에 AI를 올리면 안 되죠. 원래 이거는 그렇죠. 아주 기본 윤리잖아요. 그 로봇이 사람 해치면 안 되죠. 이게 로봇 윤리 기본이잖아요. 맞아. 이 전쟁에서 다 지금 이거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무슨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 사람한테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그 쓰잖아요. 또 보면 전쟁 되면 급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이 또 발전하기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 환경도 뒷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은 완전 뒷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 성장률이 어쨌든 주가하고 동행한다라고 보면 이제 주가는 이미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긴 했고요. 어떨까요? 다음 분기 실적은 이제 또. 제가 또 틀리면 좋겠습니다만 네. 아마 다음 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YOY, 전년 대비로 보잖아요. 작년 보면 이제 실적 막대 그래프를 보면 작년 2분기부터 팡 튀어 올라요. 그래서 아마 성장률이 뭐 물론 이제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 그러면 또 뭐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마 작년 2분기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성장률은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틀렸으면 기분 좋게 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이라고 한다면 작년 1분기 때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년 2분기 때부터 이렇게 높아져서 성장률로 이기기는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한 1년 동안 이 정도 실적 보여줬으면 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좀 과열이 될 만도 한데 좀 흥분할 만도 한데 엔비디아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걱정하는 사람, 우려하는 사람들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더 갑니다. 네. 밸류에이션 막 갑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AMD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도 자체적으로 칩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엔비디아의 위협이 안 되나 봐요. 네, 뭐 일단 숫자로 보면 일단 위협이 안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위협이 된다라는 게 뭐 지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막 뺏어가고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이 막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MD나 자체 설계 칩, ASIC들이 엔비디아 칩을 막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게 100인데 엔비디아 가지고는 60이나 70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이나 40을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AMD나 아니면 자체 설계 칩으로 채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거 대체제와 보완제 서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대체제는 얘가 잘 되면 얘가 안 되는 건데 보완제는 맞습니다. 얘가 잘 되면 얘도 잘 돼요.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역시 교수님이 다르십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네네, 맞아요. 보완해주는 아직까지는 보완제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대체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이 갑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그 컵을 한다고 했을 때 커피가 많이 팔리면 플라스틱 그것도 많이 팔리지만 종이 그 홀더도 많이 팔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나 빅테크 자체 설계가 아직까지 위협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AI PC로 이제 가면서 윈텔이 아니고 ARM 기반으로 간다.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준다고 봐야 돼요? 이게 우리는 봤어요. 언제 봤냐면 모바일 혁명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히스토리 그 이제 예전에 막 옛날 이야기 좀 하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 OS는 있는데 그 칩이 없잖아요. CPU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텔 찾아갔어요. 그때는 인텔이 최고였으니까. 그리고 인텔 칩을 써야지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잖아요. 아이폰에다가. 그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아마 폴 오텔리니 CEO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막 그 사이가 좋았어요. 뭐 인텔하고. 그런데도 애플이 원하는 저전력 칩을 설계해달라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인텔이. 저거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텔이 가지고 있던 가장 최신 저전력 칩을 가지고 아이폰에 써도 3시간밖에 배터리가 안 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돌리면 풀로 돌리면 3시간밖에 안 가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리텐션이 일어나야지 킬러 어플이 될 수 있는데 그럼 킬러 어플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저전력을 하려면 ARM코어로 기반으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게 그럼 기존 어플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 ARM의 기반
언어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뭐 윈도우 쪽에서 프로그램 잘 팔아먹고 있는데 내가 생태계 새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주는 언어 기반으로 그걸 이제 애플 스위프트라는 그걸 이제 안대공학 에러님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스위프트라는 거 가지고 이제 개발해야 돼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플 업체들이 뭐 이게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민기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애플은 그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애플하고 똑같은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ARM 기반으로 또 이렇게 만들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칩셋을 ARM 기반의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셋을 확장하려면 여기 기반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뮬레이터를 써서 이렇게 뭐 호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호환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ARM 기반으로 확 전환을 하려는. 이게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AI가 본격화 됐을 때는 결국 전성비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실감 나는 것 같은데 진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변화를 이끄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나 그냥 이렇게 이 방식대로 코딩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야, 이 방식대로 다시 배워서 다시 해 라고 하려면 뭔가 좀 강한 유인을 줘야 될 텐데 강한 유인이 필요하죠. 네. 일로 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어플,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들도 이제는 AI 쪽, 그러니까 AI 기반의 OS에 편성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러면 이제 점점 이제 약간 좀 울상을 짓고 있을 걸로 보이는 데가 짠합니다. 인텔 아니에요? 네, 저 AMD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인텔하고 AMD도 놀랍게도 ARM 기반으로 칩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뻔히 죽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AMD가 좀 더 이제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지금 ARM, ARM하고 지금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인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네, 좀 더 늦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ARM이라는 회사가 자꾸 언급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얘가 핵심인 거네요. 맞습니다.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전력이든 뭐든 이렇게 고민해 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